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전문가 매치쌤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따뜻한 지금 봄 기온이 지금 하나씩 피어오르는데 여러분도 가정의 모든 행복들이 하나씩 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름도 좀 생소한 이름이 될 수가 있는데 오미세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미세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미세고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름이 어디서 많이 좀 친숙한 이름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오미세고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동향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일명 빨래줄 장사라고 하죠. 아직 가지도 못하고 물론 바닥권에 투매가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은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걸 일명 박스권 즉 빨래줄 장사라고 하는데 당분간 조금 빨래줄 장사가 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면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미세고로 보시게 되면 저 고라고 보이시죠? 오미세고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자, 오미세고라고 하는데 오미세고가 이제 기호가 고자로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호로 이거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좀 낯선 용어일 수 있겠지만은 좀 친숙해지지 않겠냐. 저 순위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약 19위 정도로 돼 있죠. 보게 되면은 어디 보자. 시가총액이 약 1조 7천억 정도 되네요. 자, 1조 7천억 정도가 되고 현재는 19위에 머물러 있지만 글쎄요. 상황을 봐야 되겠죠. 좀 경쟁은 어차피 치열하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이 이 코인이 19위에 머물러 있는데 혹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밑에서 또 치고 올라올 코인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미세고를 봤더니 오미세고는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싱가포르 법인에 상장돼 있는데 우리가 공급량을 봤을 때 1억 4천만 개. 그렇죠? 1억 4천만 개가 돼 있고 공급은 약 1억 개 정도가 돼 있다. 그 나머지 물량들은 현재 본사에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봤을 때 법인의 소재지를 보게 되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싱가포르에 있는데 싱가포르에 주로 많이 기업들이 많이 가 있죠. 보통 싱가포르 아니면 홍콩, 그다음에 캐나다, 그 코인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국가에 가서 많이 법인 소재지가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대한민국도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아직 제대로 된 규제화가 되지 않아서 아직 소재지는 대한민국이 아직 있긴 하지만요, 좀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설립일은 2013년도에 일단 설립이 돼 있죠. 그러면 얘가 어떤 코인인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텐데, 시가총액은 일단은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었죠. 약 2조 2천억 정도가 되고 총 발행은 14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POS 방식이라고 했죠. 자, POS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간다고 그러면 자, POS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 증명 방식이다.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 좀 많은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장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POS 방식과 POW 방식이 있는데 POW 방식은 작업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채굴 방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 방식인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이 지금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POW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POS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장점에 대해서 채굴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단점이 뭐라고 하냐면은 중앙 집권화 가능성이 있다. 즉 돈이 많은 분들이 자산가들이 이 지분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최대 주주라고 마찬가지인데 최대 주주가 어떤 회사에 대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좀 중앙 집권을 원래 탈중앙화를 만들기 위한 코인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POS 방식과 POW 방식을 이렇게 좀 조합해서 만드는 지금 최근에는 채굴 방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어디 보자. 네. 우리가 좀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개를 좀 들어가게 되면은 오미세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오미세고는 말이죠. 무슨 기반을 하고 있냐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제 여기 이제 밑줄 쫙 칠 부분이죠. 여기 수험생들이 계시면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자, 밑줄 쫙 별표 5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기반 여러분들 아시죠?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이라고 하죠. 2세대 이더리움은 송금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스마트 계약, 그게 보통 2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했고, 그 기반으로 했는데 무엇을 특징했다? 무엇을 특화했다? 그렇죠. 여기 그 다음 용어가 있죠? 금융 플랫폼이다 라고 합니다. 금융 플랫폼이다. 그럼 금융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슬로건을 어떻게 걸어오냐면, 기존의 여기 이제 이쪽이죠. 자, 우리 한번 쭉 따라오시면은, 기존의 은행 서비스를 대체할 만한, 자, 기존의 은행 서비스를 대체할 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존의 은행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물론 지금 뭐 우리가 직불카드 사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은행 가서 뭐 좀 줄 서 있어야 되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해외 송금하려고 그러면 좀 시간도 걸리고 절차가 좀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주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얘가 어디에 있냐면 싱가포르의 법인이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얘가 지금 타겟을 어디를 보고 있냐면 동아시아에 있죠. 뭐 태국이라든지 태국, 싱가포르, 일본, 인도네시아 등 이쪽 지역을 주 타겟으로 보고 있다. 유럽보다는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좀 포부 있게 좀 크게 좀 하지, 그걸 좀 쪼잔하게, 동아시아,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을 좀 타겟으로 좀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그렇다면 오미세고는 따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자, 다시 한번, 따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실질 통화, 돈이죠, 머니, 지폐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를 포함한 제약 없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들 혹시 지갑을 안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시는데, 지갑 만드는 살짝 간단한데, 사실 간단하지만 안 해보면 몰라. 응? 너희가 개맛을 알아? 먹어봤어야 알죠. 그런 것처럼 마이 월렛 인더 지갑 같은 것들이 보통 다 가지고 계시는데, 굉장히 사실 안 해보면 몰라요. 해보면은 아주 간단한데 참 진짜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런 것들도 특강이 되게 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한번 해보셔야 돼. 어차피 미래는 우리가 카드와 초창기에 돌아왔을 때 카드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쓰는 것인지 몰랐었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미래는 이 암호화폐로 거래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씩 우리는 전자지갑을 만들어 둬서 사용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제약 없이,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플랫폼, 즉 이런 것을 특화시킨 상품이 뭐다? 코인이 뭐다? 바로 오미세고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좀 그 가장 특징들은 다른 거 없어요. 얘가 다른 것들은 없고, 지금 특화시킨 것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친 그런 특화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 오미세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했잖아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했는데, 이더리움 창시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비탈린이라고 하는데, 부텔린이 현재 이 오미세고의 고문으로 있는데, 자, 하나 봅시다. 다른 것들은 다른 특징들은 크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오미세고는 굉장히 거래량이 많거든요.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다 보니까 금융을 플랫폼으로 하는 경쟁 상대가 누구냐면은 리플이나 스텔라가 되겠죠. 거기에 경쟁 상대로서 오미세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더 빨리 태생이 됐고, 그 뒤에 조직들이 금융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플랫폼이다. 왜 그러냐면 오미세고 특화하는 것은 전 세계가 아닌 동아시아에 대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다 통용하고 있죠. 그래서 쉽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그건 가봐야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다양한 금융 거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 계속 특화를 시키려고 계속 하는 코인입니다. 자, 지불이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송금, 그 다음에 급여 자동 입금,
그다음에 B2B 상거래, 뭐 기관과 기관과의 상거래하는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자산 운영, 그다음에 트레이딩, 이 금융 거래를 모두 지원한답니다. 돈 되는 거 다 하려고 하네요. 돈 되는 것을 다 하려고 하는 하나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걸 다 이제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들을 봐야 되냐면은 이거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을 좀 이쁘게 우리 여기 아시안게 쪽에서 아시안게 TV 쪽에서 좀 이쁘게 좀 꾸며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접속을 해주는 필요한 은행 계좌가 없다. 즉 우리가 굳이 가서 은행에 만들 것이 없지, 그냥 간단하게 접속만 해서 그 대신 지갑을 만들어야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그 은행 가서 그냥 지갑 통장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간단해, 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가서 접속하면 뭐 어떻게 나옵니까? 접속을 해서 어디를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아주 간단하다고 하는데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해보게 되면은 좀 쉽게 이제 되겠죠. 자, 그리고 즉시 결제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좀 저렴한 비용. 사실 오미세고만 수수료가 저렴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 전부 다 다른 코인들도 좀 저렴한 수수료가 사실 있습니다. 사실 얘가 얘기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그 뜻이고요. 자, 아까 조금 다 설명드렸던 것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근 국가들을 빠른 확장성을 가지려고, 즉 그쪽에 타겟팅을 정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타겟팅을 사실 전 세계를 먹기 전에 아시아 쪽에서 자기가 타겟팅, 싱가포르에 있으니까 태국 가까운 인근 지역을 먼저 자기가, 그리고 왜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그 아시아 인구 중에서 좀 통장을 못 만들고, 그리고 좀 굉장히 미개한 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미얀마라든지 그 태국 그런 데에서는 통장을 좀 만들기 좀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송금할 때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타겟을 해가지고 좀 확장성, 빠른 접근성을 하려고 먼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타겟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뭘 알겠어요? 우가가까지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투자자들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그 대기업들이 이제 포진돼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오미세고가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어떤 이유냐면은, 자,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비탈린이 지금 여기에서 고문으로 있죠. 다른 사람들이야 뭐 지금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떤 코인이고 웬만하면 좀 쟁쟁한 코인들 개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는 비탈린이 있어서, 자, 이더리움 설립자죠. 그래서 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미세고 같은 경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을 받았던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ICO를 갖다가 보러 하는데 ICO를 해가지고 설립해가지고 ICO를 갖다가 발행을 해서 참여자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 코인을 홍보를 하는데 얘는 처음부터 크게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첫 청기부터 스타트하자마자 바로 다 끝났거든요, 펀딩이.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누구? 비탈린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끝으로 간단하게 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모멘텀은 서두에 말씀드렸고, 제가 처음부터 TV에서 말씀드렸을 때 바닥권 투매가 나왔다고 했죠. 비트코인이 1000만 원 이하에서 투매가 나와서 지금 현재 1200만 원대였는데 현재 우상향으로 조금씩 계단, 이전하고 다르죠. 이전하고 패턴이 다른 것들이 그전에는 막 폭등폭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규제를 좀 했고 과리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좀 천천히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만큼 심적 안정이 좀 다져지고 있다. 바닥이 다져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지금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원대에 좀 지지하는 형국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원대 지지하는 형국을 띄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만원대가 되게 되면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 모멘텀도 좀 괜찮고, 또한 개인적으로 비전에도 봤을 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특화되어 있고, 물론 1세대, 2세대, 3세대 코인은 조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리플과 경쟁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진화하는 단계에 있다.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 3세대 뭐 에이다 코인, 뭐 네오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그런 코인이 아닌 어떤 리플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쟁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인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들 주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